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며느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이분이 이틀 뒤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하. 그리고 이후에 3주 동안 조리원에 가서 생활할 예정인데 네. 남편과 시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수술하고 일주일 지나면 설이니까 바로 조리원으로 가지 말고 집에 있다가 설에 차례 지내고 나서 조리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이죠. 야, 지금 설이 일주일 입원하면 설이다 한 거 보니까 이 사연이 지금 온라인상에 이제 막 올라온 것 같아요, 사연이. 그런데 이 제왕절개 출산하고 설 연휴랑 명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제왕절개를 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한 달 정도의 그 몸을 푸는 기간이 필요한 건데 네. 제사가 정말 중요하니까 산후조리원 필요 없이 일단 제사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네. 제사의 참뜻이 뭔지를 한번 이 가족이 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기꺼이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네. 막 몸을 푼 제왕절개한 며느리에게 일시키는 게 그 제사를 드리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난해 추석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이 명절을 이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나를 파세요. 즉 총리를 파세요. 이 총리를 팔면 그나마 이 뭔가 면피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됐을까요? 물론 이 여성도 남편과 시댁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며느리가 이번에 못 모이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남편과 시댁에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애 낳았으니까 얘 보여줘야지 이러신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실밥 풀고 난 직후라서 활동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거죠. 아하. 그랬더니 시댁과 남편에서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아하. 그리고 움직여야지 더 회복이 빨라. 이러신 거죠. 네. 그랬더니 글 쓰니까 이번에는 아기도 신생아잖아요. 너무 활동을 바로 시작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례를 지내야, 또 제사를 지내야 조상님들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이죠. 첩첩산중 점입 가경이라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가족끼리니까 5인 이상 모여도 괜찮아. 일단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원래 같이 살던 동거가족이 아닌 한 사람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이 조치의 취지가 어떤 형태로든 다수가 모이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충분히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제사를 지내야지 우리 갓난아기 손주도 잘 지켜주지 이 부분은 언급은 안 할게요. 대한민국 대부분 또 가정에서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럼 뒷부분 얘기해 볼게요. 유인경 평론가님. 산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직후에 빨리 움직여야지 빨리 회복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전에는 뭐 아이 낳자마자 곧바로 논을 맺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 생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뭐 가끔 영국 왕실에서 뭐 해리 왕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보여주는데 그게 아동 학대 및 산모 학대로 굉장히 만성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뭐 부성부성한 산모 몸으로 꼭 그렇게 카메라에 앞에 와 있는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렇게 학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제왕절개 수술로 몸이 성하지 않고 실밥도 겨우 푸른 산모에게 제사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건 이건 일종의 인권 유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란 특수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쳐요.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 쳐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이 아내분이 철석같이 믿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 부른다라는 아하. 말에 딱 걸맞는 남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엄살이다.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냐라고 얘기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내는 그럼 당신이 해라. 왜 당신 조상 제사를 내 몸 망가져가며 해야 돼라고 하니까 남편이 참 말 이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말을 예쁘지 않게 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맞아요.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이미 남편이
상식에서 벗어날 요구를 하면서 아내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편에게 밉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운해서 토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삽화 좀 보여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살을 피운다, 핑계를 댄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기 싫어 핑계 댄다고요? 아니 진짜 아니할 말로요. 제왕절개로 애 낳아봤습니까 남편분? 제왕절개로 애를 낳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연분만 하신 분보다 몸이 1000만 배 몸이 더 성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뭐 움직여야 빨리 회복이 된다 이런 말 듣고 제왕절개가 저는 수술인 줄 알았는데 수술이 아니었나? 제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이게 수술하는 사람이 한테 할 말인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럼 평소에 시댁에 안 가다가 어쩌다 한번 명절에 가는 것 갖고 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평소에도 일주일에 2번씩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댁에. 어우. 그리고 여성이 하는 말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정작 남편은 시댁에 안 갔다. 왜요?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허허! 남편은 안 가고 이 여성이 일주일에 2번씩 시댁에 가서 혼자 세상에. 가가지고 시댁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여성이 해결해 드리고 세상에. 그랬는데 지금 아이 낳고 제왕절개 수술한 이 상황도 지금 봐주지 못하는 것이냐. 이 여성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세상에. 그래서 여성은 지금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럴 것 결국 같아요.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네. 시댁 가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걸?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이 사연을 보는 제3자인 저도 지금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고민을 올리신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먼저 제가 이번에 며느리로서 시댁에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라는 게 이분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남편이 합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하셨대요.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본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글쓴이 이러니까 이 아내분이 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게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둘째까지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이 가정에 지금 상황은 어쩌다 이렇게 지금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진짜 어떻습니까? 당장은 남편 말이 맞습니다. 물론 남편 또는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이지만 이 다툼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하.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 또는 시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한 목소리로 남편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요. 아침 드라마도 이보다는 덜한 상황일 거라고 아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딸 아니라고 다들 너무들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통쾌할 수도 있는 제안을 한 분도 있는데 뭘까요? 시부모님 주소 좀 저 보내주세요. 집합금지 위반으로 제가 대신 신고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고 이런 글을 보면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동생이 이번 설을 앞두고서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제 동생이 시댁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 거라는 생각이 그러겠죠, 드는데 오빠로서. 네. 이 남편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는 시댁 가기 싫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댁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과 살기 힘들기 때문이 정확한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뭔가 이 설을 앞두고 뭔가 이 가정에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다면요. 일단 누리꾼들의 댓글을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리효도만 부탁하는 아빠, 그다음에 우리 엄마 수술했는데도 전혀 공감력 없이 제사상만 차리려고 하는 할머니에게는 이 두 명의 손자들이 절대로 제사상을 올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하.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집 자식, 즉 여기서 며느리겠죠. 며느리도 정말 소중합니다. 남의 소중한
귀한 자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